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도는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말한 오늘날 존재에 대한 물음은 망각 속에 묻혀버렸다. 요 명제를 갖고 존재 망각의 역사, 아니면 또 다른 말로 존재와 시간 첫 번째 부분에서 나오는 오늘날 존재에 대한 물음은 망각 속에 묻혀버렸다. 요 부분을 갖고 오늘 단편 강좌 하나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존재 망각의 역사, 왜 존재 망각의 역사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주체 철학과 후기 하이데거, 그러니까 1938년도에 나온 존재와 시간 이후에 나온 디 짜이트 데스 웰트빌데스라고 하는 세계상의 시대에 데카르트를 분석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존재 망각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망각은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리게르가 현상학과 해석학이라는 부분에서 언급하기도 하고, 또한 레비나스보다는 조금 더 해석학 쪽에서는 뛰어난 해석을 보이는 게 리게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주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하이데거의 이 유명한 오늘날 존재에 대한 물음은 망각 속에 묻혀버렸다라고 하는 이 하이데거의 한 문장에서 코기토 철학, 주체 철학이 무너지고 어떻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열려지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에 대한 물음. 그래서 존재에 대한 물음을 통하여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그 두 번째 명제를 되살리면서 코기토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하이데거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하여 오늘 고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망각된 이유는 사실 존재와 시간에서는 찾을 수가 조금 찾기가 애매합니다. 그거는 철학의 역사를 아는 사람만이 강좌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존재와 시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존재에 대한 물음이 망각 속에 묻혀버렸다라는 거, 이건 뭔 말인가? 백날 찾아도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세계상의 시대에서 코기토를 설명하면서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스 시대에는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오늘날 데카르트 이후에 15, 16세기 이후에 과학혁명을 통하여 나타난 그러한 코기토 철학, 칸트를 통하여, 헤겔을 통하여 다시 확립되었던 이 코기토 철학의 어떤 그 세계상을 이야기해 주는데, 사실 그리스 시대에는 이러한 식으로 존재를 인간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인간이 존재를 보고 존재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시대의 존재, 이게 하이데거의 업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스 철학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존재가, 이건 아감벤도 이걸 언급합니다, 자기 미학에서. 그러니까 존재가 그 스스로 드러나서 사람들 주변에 모인 거야. 존재자들이, 그러니까 돌과 나무와 산과 강과 별들을 인간이 조작하고 상으로 만들어서 통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존재자들이 사람들 주변에 스스로 드러나고 감추면서 코기토 주변, 인간 주변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존재자들이 모이면서 인간과 함께 이 세계의 자연 세계의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중심이 코기토가 아니었어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게 바로 세계상의 시대가 말하는, 그러니까 세계상의 시대가 뭐겠어? 표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봐봐. 이 세계를 상으로 보고 인간의 표상 안에 칸트가 시간을 집어넣잖아. 그리고 데카르트 역시도 철학을 나는 생각한다, 코기토 에르고숨으로부터 출발하잖아. 그러나 사실 예도가 성찰에 대한 강좌를 이미 세계를 열었듯이 데카르트의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근대의 출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코기토 에르고숨이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데카르트의 의도와는 달라요. 데카르트의 관심은 뭐였는가 하면은 이러한 확실성을 담보로 하여 이것을 통하여 신존재 증명을 하고 이 세계의 존재자들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증명으로 나아갔던 거야. 그게 신학에서 물리학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1, 제2 성찰만 아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데카르트의 이러한 전체적인 철학을 보게 되면 코기토 에르고숨은 단지 출발점이었구나. 근데 이게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는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왜? 그 뒤에 신존재 증명하거든. 그 다음에 이걸 근거로 이 세계의 피조물로서의 이 세계에 대한 증명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한테서도 코기토 에르고숨에서 숨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된 게 아니라고. 코기토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신과 세계를 증명하는 쪽으로 나갔다는 거야. 성찰에서도. 맞죠? 그렇게 나갔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어쨌든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숨은 코기토를 먼저 세우고 세계의 존재자들을 대립시키면서 이 과학의 시대에 칸트가 표상 안에 시간을 넣으면서 이 세계는 상으로 변해버렸어. 그래서 하이데거가 뭐죠? 세계상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벨트빌트. 그러니까 세계의 상, 이 세계를 숫자로 만들고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그 계산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에서 확실성을 찾고 주체의 확실성이 객체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듯 그런 방식으로 하이데거가 자기의 철학을 데카르트와 칸트가 그런 방식으로 세계상의 시대를, 과학의 시대의 철학을 대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존재 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런 거지? 존재자들이 이 인간이 이제는 과학의 시대에는 인간이 코기토잖아.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계야. 인간이 세계의 상을 만들고 세계를 계산하고 통제하는 시대였다는 거야. 이 후기 하이데거 37, 8년도에 나타난 이 후기 하이데거의 세계상의 시대는 존재와 시간에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 망각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탁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표상의 시대, 이 세계에 대한 것을 표상으로 만들어서, 표상이 뭐야? 포슈텔렌이죠. 앞에 세운다. 앞으로 세우면서 코기토가 이 세계에 대한 상을 확신하면서 거기로부터 계산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인간 중심의 시대가 나타났다라는 것. 이 시대가 바로 존재 망각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와 시간이 확 들어오죠, 이제.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출발하여 코기토를 해체하고
그 확신에 붙잡힌 근대 철학의 과학의 확실성에 붙잡혀 있는 수학적 코기토에 반기를 들고 이 존재 물음을 통하여 코기토를 다시 확립하겠다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재미있죠? 그 어려운 존재와 시간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떤 그러한 신앙 명제와 같은 독특한 명제를 하이데거가 이야기합니다. 현 존재는 우리에게 존재적으로는 가장 가깝고 존재론적으로는 가장 멀리 있다. 이거 해석 제대로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뭔 뜻이에요? 존재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워. 현 존재는 거기에 있음으로써 존재 물음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자로서 이 세계 안에서 자기의 존재 이해를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론적으로 빼어난 존재자잖아, 그죠? 그런데 이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던 이 독특한 현 존재는 우리에게 존재적으로는 온티슈하게는 가장 가깝고 온톨로기슈 존재론적으로는 가장 멀리 있다. 야, 이 명제, 이 위대한 명제가 바로 후세를 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현상학적 기술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현상학적 기술을 갖고 덤벼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현 존재는 현상학에서 판단 중지를 통하여 들어온 그러한 것을 기술하는, 데스크리벤하는, 디스크라이브하는, 기술하는 그런 것 갖고는 안 되고, 왜?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인간, 이 현 존재는 존재론적으로는 가장 멀리 있다. 우리는 코기토를 결코 확실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 이해가 돼요? 인간은 존재에 의해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지 인간이 존재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존재론적으로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학적 기술이 아닌 해석을 통하여 먼 길을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하이데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공공성의 영역에서 배려와 그 다음에 심려를 이야기하잖아요. 배졸개과 피얼졸개를 이야기하면서 이 공적 영역에서 현 존재는 아직 나가 아니에요. 코기토가 아니야. 이 코기토는 현상학적 기술을 통하여 존재론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평균성 안에서 일상성에 빠져 있는 이 인간은 나가 아니야. 코기토가 아니야. 자기 자신에게 확실하지 않아요. 인간은 타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대부분이 가면을 쓰고 빠져 있는 상태에서 호기심, 잡담, 애매성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빠져 있음 안에서 페어팔렌 안에서는 결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학이 해석학으로 변한 거야.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거야. 존재론적으로. 코기토, 현 존재는 자기 자신을 알려면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타자의 세계, 심려의 세계, 그 다음에 배려의 세계를 넘어서 죽음을 앞질러 달려가는 결단을 통하여 죽음의 앞에 다가 있는 물을 보고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면서 이 세계에 갑자기 나타난 앙스트, 불안을 통하여 인간이 비로소 지금까지 있었던 빠져 있음의 단계에서의 다스만 대중으로서 세인으로서, 이기상 교수님 번역에 세인으로서 나가 아닌 평균성에 빠져 있는 이런 자로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공적 영역의 인간으로서 이 불안을 통하여 죽음을 보고 본래적 실존 아이겐틀리히를 발견할 때까지 그 인간은 아직 코기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 존재론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현상학적 기술을 통하여 코기토는 자기 확실성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점에서 하이데거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독특한 여러분 봐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확신한다고 코미디죠. 하이데거의 증명은 이 존재 질문을 던짐으로써 출발한다는 것은 코기토의 확실성을 해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존재의 물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물음은 코기토 에르고스의 에르고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니케르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에르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존재를 재발견함으로써 존재 물음을 통하여 현존재가 존재와 현존재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물음이 어떻게 현존재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현존재가 존재를 세계상으로서 표상으로 만들어서 지배하는 이런 근대 과학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이야기, 이 존재 망각의 역사를 존재 물음을 통하여 회복시키면서 코기토가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코기토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다시 재발견함으로써 코기토는 먼 길을 통해서만이 자기 자신을 본래적 실존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확 열리겠죠, 여러분.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여러분, 코기토를 박살내는 거예요. 나는 코기토는 이 세계의 상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세계상의 시대에 후기 하이데거가 말했다. 이 시대에 에는 하나의 진리는 존재자의 진리였다라는, 인간의 존재자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인간 중심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고 존재 물음을 통하여 존재가 망각된, 왜 망각됐어? 코기토 때문에. 코기토가 뭐예요? 주체입니다, 여러분. 수브젝툼이야. 이 라틴어의 수브젝툼은 그리스의 히포케이메논으로부터 왔고 라틴어의 수브스트라툼으로부터 왔어. 그러니까 히포케이메논이 뭐야? 기체야. 모든 존재자 배후의 기초로서, 그죠?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존재자를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영원한 신적 속성을 가진 그러한 영원한 존재자로서 실체야, 실체. 이 주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근대에서는 이런 수학의 근거, 왜?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레스 코기탄스를 뭐예요? 이건 존재와 시간에도 나오고 세계상의 시대도 나오는 거예요. 후기 하이데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에서 먼저 데카르트의 실체 개념을 해체하잖아. 실체는 세계야. 신,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연장이야. 사물의 연장. 맞죠? 레스 엑스텐사랑 레스 코기탄스예요. 이 코기탄스도 실체예요. 이해가 되죠? 이 개념을 박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로서 모든 존재자 배후에서 지속성을 갖는 이 주체라는 이 개념, 기체, 히포케이메논과 수브스트라툼에서 왔던 이 수브젝툼을 박살내야 된다라는 거. 왜? 이 수브젝툼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존재 망각의 역사를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이 세계의 상을 객체로 보면서
이 객체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주체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체로 되면서 근대의 철학은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를 촉발시켰던 그러한 진정한 인간의 존재를 망각시켰던 그래서 그리스어의 원어적인 그러한 그리스 시대의 존재 물음을 다시 물으면서 그리스 시대의 존재자들은 결코 이런 식으로 인간이 존재자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의 상을 놓는 그런 시대는 이제 주체 철학으로서 끝나야 된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기체라든지 히포케이메논이나 수브스트라툼이 수브젝툼과 연결된 이런 주프젝트 서브젝트의 철학은 종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뭐죠? 존재 망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은 여러분들 후설은 암묵적인 거고 데카르트와 칸트가 주로 공격의 대상입니다. 존재와 시간에서. 그렇듯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뭐예요? 물음은 이 물음을 통하여 주체가 이 존재를 어떻게 확신하느냐, 현존재가 존재를 어떻게 확신하게 되느냐, 이딴 게 아니라고. 이 물음은 뭐죠? 물음의 중심은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도가 하이데거가 바깥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던 거예요. 후셀과 다르다는 거죠. 뭐죠? 물음은 언제나 찾는 거예요. 주헤네야 독일어로. 이 찾음은 언제나 찾아지는 것에 의해서 방향을 앞서 잡고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말하듯이 찾아지는 게 뭐야? 물어지는 것. 존재 물음은 물어지는 것에 의해서 방향을 앞서 잡고 있는 거야. 문제는 코기토가 현존재가 주체가 아니야. 뭐죠? 물어지는 것에 의해서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상으로 만들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 기속되어 있는 존재 망각의 역사를 만들었던 그 코기토와 주체의 중심의 철학을 해체하는 방법은 바로 존재 물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물음은 결코 묻는 현존재, 물음을 묻는 현존재가 중심이 아니라 물어지는 것에 의해서 방향을 앞서 잡고 있는, 물어지는 게 뭐예요? 물어지는 게 바로 존재죠, 여러분. 존재에 의해서 그 물음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인스 프라게라고 하는 존재 물음의 개념은 존재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존재가 아니라 현존재는 이 물어지는 것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철학의 방향이 움게케얼트 되었다라는 거죠. 철학이 이제는 존재자들의 존재의 개념, 코기토 에르고숨에서 숨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코기토의 확실성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코기토는 뭐죠? 현존재는 죽음을 앞질러 달려가는 결단이 나오기 전에, 본래적 실존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직 코기토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성을 찾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 그 후기 존재와 시간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러한 이야기들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결국 코기토, 현존재의 거기에 있음으로써의 인간, 우리 인간의 자아가 어느 정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럼에도 거기에도 확실성이 없습니다, 인간의. 그러니까 뭐야? 코기토는
확실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존재에 의해서 끊임없이 형성되어가는 존재 물음에 의해서 끊임없이 죽음을 앞질러 보고 자기의 유한성을 획득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본래적 실존 안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깨달은 이런 인간만이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조금이라도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코기토는 뭐야? 하이데거한테서는 코기토는 과정 속에 있는 되어감 속에서 운털백스의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듯이 존재 일반에 대한 질문을 묻기 위해서는 현존재를 분석해야 된다고 말했듯이 그 현존재 분석론은 결국 마지막에 이러한 죽음을 보고 결단하는 불안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러한 자기 실존의 모습 안에서 자기의 유한성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조금이라도 질문할 수 있다라는 이게 바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인간의 코기토, 인간의 주체, 인간의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주체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 주체는 이런 방식으로 먼 길을 돌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자다. 그래서 현존재 분석론은 뭐죠? 아날리틱 데스 다자인스는 뭐야? 현존재 분석론은 결코 현상하게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강좌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야, 현존재가. 그러나 이 현존재는 존재론적으로는 가장 멀리 있다. 뭐죠? 죽음을 앞질러 달려보면서 배려와 심려의 세계, 타자의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걸 거쳐서, 불안을 거쳐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그 단계까지는 얼마나 먼 기간이, 먼 우회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현상학적 기술이 아닌 해석학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왜 자기의 현존재 분석론을 해석학이라고 불렀겠어? 그것은 바로 이러한 우회로를 통하여 직접적 형상학적 기술이 아닌 끊임없는 현존재 분석, 현존재의 해석을 통해서만 이 과정, 되어감 속에 있는 존재의 도상에 있는 이러한 현존재 자기가, 현존재의 코기토가 비로소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라는, 여러분, 이 먼 과정을 하이데거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재밌죠? 존재와 시간이 이제 들어올 거야. 예도가 1차 자료 강좌 때도 이런 정도로까지는 설명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물음이 뭐예요? 바깥에서부터 출발하겠다.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말아라. 네가 존재 물음을 묻지 않았던, 바로 신존재 증명으로 갔고 세계의 존재로 갔던 데카르트 역시도 존재 물음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존재 물음은 다른 말로는 이러한 후기 하이데거에게서 나타나는 세계상의 시대, 주체와 객체가 명확하게 분리되어서 주체가 객체를 통제하는 세계의 상을 집어넣고 통제하고 만지작거리면서 존재를 지배했던 그러한 철학을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 야, 대단한 혁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묻는 현존재는 언제나 이 주체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코기토는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동안 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가 아니라 이 존재에 언제나 기속된 상태로 자아는 형성되어 가는 것이요, 이 자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미 있었던 전통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거기에 있음에 대한 존재 질문을 통한 존재 의미의 획득을 통하여 끊임없이 되어감 속에 있다라는 거. 야, 참 이게 바로 존재 물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코기토가 없는 게 아니야. 코기토가 없으면 철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물음을 통하여 물어지는 것에 의해서 방향을 앞서 잡고 있고, 이 물음을 통하여 이 존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거기에 있음으로부터 현존재 분석론을 통하여 나의 코기토를 다시 세워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데카르트나 칸트의 코기토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기를 끊임없이 해석하는 존재. 여기서 니체와 만납니다. 하이데거가 조금 더 깊어요. 니체는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주제로 삼지 않았어. 니체는 그냥 막 여기저기서 그냥 인간의 이런 코기토는 환상이라는 거야, 여러분. 해석하는 존재. 끊임없이. 그래서 코기토는 죽을 때까지도 자기 자신을 해석하면서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후기 하이데거로 가면서는 겸손하게 시인의 시를 통하여, 여러분, 나중에 언제 예도가 왜 몽상과 창조적 작가인가, 창조적 몽상과 작가인가, 그 프로이트가 쓴 거 있죠. 그거랑 하이데거의 시개념, 이런 것들이 또 정신분석학과 어떤 후기 하이데거의 이 존재에 대한 내맡김, 이러한 겸손함, 이런 것들이 다른 것 같지만 만날 수가 있어요. 언젠가 미학 강좌에서 예도가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주제를 약간 빗나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부의 기체로서, 기체가 뭐야?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존재자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기체는커녕 네 자아는 이런 존재자들의 세계에 그러한 존재론의 역사에 의해서 네가 형성되는 거다. 현존재의 거기에는 언제나 현존재 자신의 역사성의 한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다자인에 붙어 있잖아. 후기 하이데거로 가면서 이 다자인이 말로 바뀝니다. 언어로. 언어 철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언어가 존재의 집인 거예요. 부름을 통하여. 그게 형이상학의 하이데거가 후기에 썼던 형이상학이라는 책 있잖아. 그죠? 거기에서도 이 언어와 낱말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낸낸, 부르다. 성서에 나오는 신이 세계를 만들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대상, 동물, 식물에 대하여 인간이 이름을 부여하는 게 나오잖아. 그 낸낸으로부터. 이거는 시인의 위대한 사명인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후기 하이데거 역시도 이러한 존재에 의해서, 시인들의 사명에 의해서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존재의 드러남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코기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기토가 없는 게 아니라 하이데거 철학에서도 코기토는 있는데, 이러한 세계상의 시대를 만들어냈던 근대의 데카르트와 칸트 시대의 그러한 존재자의 진리로서의 진리가 아닌, 진리가 인간이 진리를, 인간 중심으로 진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리는 스스로 드러나서 인간을 치료하고, 인간은 그죠? 거기에서 하나의 자연세계 안에서의 부속품으로서 그리스의 우주론 안에서 나타나는 존재와 진리 개념을 하이데거가 재해석하면서 이러한 것을 후기 하이데거에게서는 시인에게 그 사명을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역시도 코기토는 확실성에 의해서 만들어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의 존재자들이 너를 형성해 가는 것이고, 너가 말하는 그 언어에 의해서 또다시 시인의 낱말과 언어를 통하여 너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서 시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존재의 은총, 겔라센하이트를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기까지는 이러한 존재 물음이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음은 그죠? 이 자인스 프락에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지는 존재, 내 바깥에서 나를 결정하고 있는 거기에를 따라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현존재 분석론은 그래서 세계의 존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인데어 벨트 자인이라고. 그 다음에 현존재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그 현존재가 서 있는 자기의 존재의 자리, 여기로부터 출발하여 바깥으로부터 물음을 물어가면서 자기의 존재 방식으로서 존재하는 그 자기 이해, 존재 이해를 이미 갖고 있는 그 이해의 과정을 바깥에서부터 물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학에서 말하는, 그죠? 현상학적 기술, 페노메놀로기쇼 데스크리치온, 이딴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현존재는 존재론적으로 자기 자신, 우리에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죽음을 본 이후에야 인간은 비로소 자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철없는 존재자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되어감 속에서 끊임없는 존재에 대한 은총을, 그죠? 기재해야 되는 존재자, 겸손해져야 되는 존재자, 그게 바로 인간이 아닌가. 이게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 첫 번째 단락에서 오늘날 존재에 대한 질문을 망각 속에 묻혀버렸다. 그래서 나는 존재 물음으로부터 출발하겠고, 이 물음은 현존재가 주체가 아니라 묻는 자로서 현존재는 가장 빼어난, 존재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가장 빼어난 존재자이지만, 언제나 이 물음은 묻는 자가 아니라 물어지는 존재에 의해서 방향, 오리엔티얼트 되고 있다. 그 방향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게 뭐야? 현존재, 인간의 코기토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앞서 이들의 관계 안에 있는 코기토를 질문하겠다. 너가 이 세계의 상을 만들기 전에 너는 내던져져 있다. 너가 이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너는 이 세계의 유한성 안에 갇혀 있다. 응? 너가 너 자신의 확실성으로 세계를 계산하기 전에 너는 너 자신에 대한 질문조차도 던지지 않고 타자들 안에서 망각 속에 빠져 있었다. 불안이 와서 비로소 너는 너 자신의 본래성 안에서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묻기 시작했다. 그때에도 너는 너 자신을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다. 왜? 너 자신은 너 자신의 자기의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의 코기토 에르고 숨에서 숨이 에르고가 코기토가 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너는 숨에 의해서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러한 코기토에 불과하다는 것. 이 세계의 존재에 대한 그러한 은총, 이런 겸손함. 그래서 제가 볼 때 종교인들이 하이데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겠는가. 예도가 갑자기 존재망각이란 단어가 떠올라서 오늘 한번 존재와 시간과 후기 하이데거의 홀츠백에서 특히 세계상의 시대, 그죠?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에서 나타나는 넨넨, 그죠? 뭔가를 부름으로써 존재가 낱말 속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존재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하이데거의 언어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강좌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존재 물음이 어떻게 세계상의 시대 안에서 해석되었고, 그 코기토에 대한 해체, 그게 바로 존재 물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 부분을, 그 망각의 역사를, 은폐된 역사를 탈은폐시키면서 나는 나의 철학을 시작하겠다. 그게 바로 존재와 시간의 아우스강스 punk트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